자, 이제 드디어 시트를 배치하는 과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트 배치를 먼저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DWG 그리고 PDF 내보내면 이제 이 수업은 끝나는 거고요. 시트 배치는 되게 단순한 것들이라서 빨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번에 했던 이제 부분이고요. 다시 뷰에서 캔버스 테마 이렇게 바꿔주시고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로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다가 18번 하고 시트 배치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트는요, 제 오른쪽 프로젝트 탐색기를 잘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닫았을 때 여기 마우스 우클릭으로 모두 축소 이렇게 하신 다음에 보시면 뷰가 있고 범례가 있고 일람표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재료고요. 이것들이 재료입니다. 재료를 우리 한 군데 담아야 되죠. 그 담아야 되는 게 바로 시트입니다. 여기 시트를 만드시려면은 뷰 탭 들어가셔서 오른쪽에 시트 구성이라고 보시게 되면 여기에 시트라고 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 도구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눌러 주셨을 때 이런 창이 하나 뜨게 됩니다. 아니면 시트 전체 이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시트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새 시트 눌러 주시면 똑같은 창이 뜹니다. 우리는 여기 새 시트 이렇게 창 띄워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해야 될 거 이제 저희는 A3를 이제 사용을 해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 도각이죠, 도각이 제목 블록이라고 하는 건데 A3를 사용을 할 건데요. 지금 현재 A3가 없습니다. A3가 지금 로드가 되어 있으면 여기 바로 보일 텐데 A3가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럴 때는 일단 없음으로 해서 일단 이렇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없음으로 해서 그래서 나중에 시트 도각 있죠? 그 제목 블록이라는 걸 이렇게 안 만들더라도 우리가 A3 사이즈의 이 주석에 상세선으로 이런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420297이라고 만약에 사이즈를 적습니다. 297 여기는 420 그러면 여기 안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뷰만 넣으시면 우리가 출력이나 이제 내보냈을 때 이걸 기준으로 알아서 잘 내보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원점의 개념도 이제 사실 없다고 생각하시고 자, 근데 우리는 제목 블록을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급하시면 그냥 진짜 만약에 너무 급하다. 뭐 제목 블록 만들 시간도 없고 어떻게 만드는지도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은 그냥 캐드 파일 있죠. 그냥 갖다가 여기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1:1 스케일로요. 자, 붙여 넣고 우리가 여기다가 필요한 뷰를 배치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제 기존에 그 오토데스크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그 제목 블록 라이브러리를 가져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삽입에서 이제 오토데스크 패밀리 로드 이렇게 눌러주시고 여기다가 검색을 이렇게 모두 다 본 상태에서요. 아닙니다. 그냥 찾아갈게요. 쭉 보시면 제목 블록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자, 이거 눌러주시게 되면 A0부터 A4까지 있습니다. 저희는 A3 미터법 이걸 쓸 거고요. 로드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로드가 된 상태입니다. 일단 우리가 시트 A101에 들어왔으니까 자, 여기다가 보시면 뷰 있죠, 뷰에 시트 구성을 보시면은 여기 이런 아이콘이 있을 겁니다. 제목 블록이라고 하는 아이콘이에요. 아이콘이 저는 좀 작게 보이는데 아마 여러분들 컴퓨터 해상도에 따라서 이게 크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찾아주시고 제목 블록 자 이렇게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별다른 건 없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목 블록이라고 하는 이 패밀리의 특징은 여기에 이 시트의 이름 있죠. 시트의 이름이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제가 여기다가 지상 1층 건축 벽면도 이렇게 수정을 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바뀌게 되는 거죠. 이제 번호도 넘버링도 똑같이 A001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바뀝니다. 자, A-101 이렇게 바꾸시면 이런 식으로 바뀌고요. 자, 그리고 소유자, 프로젝트 이름, 그리고 프로젝트 번호, 발행 날짜 이런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들은 관리해서 보통은 프로젝트 정보 있거든요. 프로젝트 정보에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여기 이렇게 입력을 해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뭐 더 필요한 것들, 뭐 대지의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유저가 직접 만들어 가지고 여기 집어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전부 이 제목 블록에 나타난다. 그래서 건축 개요 같은 거를 한 번에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제목 블록 패밀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고, 이렇게 하셨을 때, 그 다음에, 어, 이제 사실 이런 디테일한 조정들은 여기 제목 블록 선택하셔가지고 패밀리 편집 도구 눌러주시면은 여기서 우리가 세부적인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제가 저번에 그 재료 주석할 때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렸는데, 자, 시트 이름을 여기에 보이겠다, 다른 걸 보이겠다 하시면은 여기서 레이블 편집에서 이걸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죠. 자, 특히 여기 잘 보시면은 이 부분 있죠? 이게 레이블 딱 들어가시면은 날짜, 시간, 스탬프입니다. 스탬프. 실제로 출력되는 날짜를 그대로 찍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일단은 저희는 이제 이번 수업 과정 중에는 이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안 할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내 거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만드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시트를 만들었으니까 여기다가 뷰를 어떻게 배치하시냐면, 자, 여기 이렇게 방법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시트 오른쪽 눌러주셔서 뷰 추가 있습니다. 뷰 추가하시면은 지금 열려있는 뷰를 내가 선택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지상 1층 건축 평면도니까 이거 선택해서 넣으시면은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시 뷰 추가, 여기 이런 식으로 두 개도 한 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으실 수 있거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넣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넣은 것들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한 번 넣은 거는 다른 시트를 열어서 또 이렇게 지정해서 못 넣거든요. 한 시트에 한 뷰만 가능한데, 이것도 이제 여러 뷰를 동시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긴 하는데, 일단은 이제 그렇게 한 뷰만 가능하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끄고요. 지우고요. 삭제 눌렀습니다. 자, 지상 1층 건축 평면도를 배치를 해봤고요. 여기다 배치를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기준을 잡고 여기 배치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뷰에 보시면은, 여기 시트 보면 가이드 그리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가이드 그리드를 여기서 그냥 확인 눌러서 깔아주시면은 이 그리드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 그리드를 이동 눌러서 이런 스냅이 잡히거든요. 스냅이 잡히면 여기 기준에서 예를 들면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럼 우리가 이 가이드 그리드라는 게 왼쪽을 선택을 하시고 왼쪽을 보시면 이 몇 미리 간격으로 이게 표시가 되는지 이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5mm 간격으로 하겠다. 50으로 적용됐네요. 5mm. 그럼 5mm 간격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일단 이런 걸 가지고 정한 다음에 이 뷰 있죠? 뷰를 선택해서 이동을 눌러주시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이 그리드 이런데 지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크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걸 보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제 키보드로 이렇게 이동해 가면서 좀 조정해서 맞춰 주실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맞출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가이드 그리드 그냥 끄고 이거 삭제하시면 되거든요. 삭제하시고 그냥 저는 여기서 이렇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예, 어느 정도 가면은 잘 조정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밑에 이 제목 이름 있죠? 이거 보시면은 뷰포트 이름입니다. 뷰포트. 이거 자체가 뷰포트인데 이 뷰포트의 뭐 태그라고 해야 되나요? 주석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 보시면은 얘 있죠? 얘를 이쪽으로 이동하고 싶으시면 딱 아무것도 선택 안 하신 다음에 이것만 딱 타겟을 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자 이게 선택이 되고 이거를 이동 도구 눌러서 이렇게 이동하시면은 됩니다. 그럼 이게 이동을 하는 거고요.
그럼 만약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같이 이동하고 싶다. 그럼 전체 이 뷰포트 자체를 이 뷰를 그대로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길이를 좀 줄이고 싶다. 그러면 이걸 선택을 하신 다음에요. 같이 이동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여기 오른쪽 보시면은 핸들이 하나 생기죠? 이 핸들을 이렇게 당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 선택해서 별도로 움직이고 이걸 선택해서 길이 조절하고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그렇게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키보드로 이렇게 방향키로 키보드 방향키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좀 작업을 하시면 좀 더 쉽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쯤 시트를 만들 건데 이제 A-101이라고 먼저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이렇게 새 시트를 만들어 주시면은 102로 지정이 되고요. 아니면 이거 선택해서 마우스 클릭으로 시트 복제 있습니다. 그럼 시트 상세 복제 하시게 되면 그냥 이렇게 복제가 됩니다. 자, 별다른 건 없고요. 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새 시트 만드실 때 A3 미터법이 생긴다. 아까 전에 로드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보이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 번에 제가 필요한 시트 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그냥 시트 복제, 상세 복제. 자, 1층, 2층 루프층이고요. 그리고 단면도 하나, 그리고 4개 더 추가하겠습니다. 시트 복제. 빈 시트 복제해서 하셔도 되거든요.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기선 상관없습니다. 상세 복제. 나중에 우리가 여기다가 범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상관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따로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복제하시고 여기서 F2번 눌러주시면은 마우스 클릭으로 이름 바꾸기 눌러주시면은 이름을 바꿀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씩 들어가서 지상 2층 건축 평면도 여기는 더블 클릭 옥상층 건축 평면도 여기는 건축 단면도 여기는 인면도 다시 1 하겠습니다. 이거 인면도 여기다가 두 개의 그 뷰를 정면도하고 우측면도를 같이 배치할 거기 때문에 이 두 개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클릭으로 삭제 눌러주시면은 삭제가 될 거고요. 이제 여기다가 인면도 다시 2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배치했고요. 지상 2층에다가 그냥 그대로 이번에는 이렇게 당겨 오겠습니다.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 되고요. 이쯤에 배치한 다음에 이렇게 사이즈 조정하시고 그리고 아무것도 선택 안 하고 이것만 선택한 다음에 이거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옥상층 여기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하고요. 그리고 이거 이 스케일 따라서 밑에 스케일이 보이죠? 이런 것들도 나중에 수정하는 거 따로 모듈 강의 올려드릴 테니까 수정하고 싶으실 때 들어가셔서 그 강의 보시면서 이런 거 하나하나 수정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축 단면도 들어가고요. 건축 단면도는 단면에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이거는 가운데다가 이렇게 한번 배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인면도 1인데요. 인면도 1은 마우스 클릭을 해서 여기다가 뷰 추가 눌러가지고 여기에 인면도 이름을 안 바꿨네요. 저기서 바꿀게요. 자, 1과 2번 확인해서 일단 배치를 할 거고요. 배치는 일단 했고요. 이거를 이렇게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조정을 해볼 건데 좀 많이 겹쳐져 있죠. 그러면 이런 거는 좀 일단은 건물이 제일 중요하니까 건물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자, 여기 인면도는 이쪽에 배치할 거고 여기 인면도 이거는 여기 배치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해서 이런 거 조정하시고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조정하시면 됩니다.
자, 더블 클릭을 여기 이 뷰를 잡고요. 뷰포트 잡고 더블 클릭을 하시던지 이제 나오시려면 다시 허공에 대고 더블 클릭. 자, 이걸 잡고요. 위에 보시면은 뷰 활성화 있습니다. 이 도구 눌러주셔도 되고요. 눌러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최대한 이거를 바짝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짝 붙이고요. 이런 식으로 바짝 붙이겠습니다. 여기도 바짝 붙이는데 이거를 심볼을 좀 더 내리겠습니다. 바짝 내리고요. 바짝 여기 레벨도 2D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셔야 이 뷰에서만 제어가 됩니다. 자, 완료 눌러주시면 바깥으로 나오시면 되고요. 아니면 여기는 없네요. 여기 허공에 대고 이렇게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이거 조정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드 내려주시고 이것도 조정하실게요. 자, 이렇게 조정하겠습니다. 허공에 자, 레벨도 이렇게 작게 만들고요. 허공에 클릭 하신 다음에 여기 이렇게 좀 공간을 빌려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선택하셔서 키보드로 아래로 내리시면은 내려가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인면도가 이 프레임이 보이죠? 이렇게 잘려져 있는 프레임이 보입니다. 평면도도 마찬가지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출력할 때는 이게 안 보일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좀 그게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요 두 개를 컨트롤 키로 두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요. 하나만 하셔도 됩니다. 선택하셔도 되고 자, 일단 전 두 개 선택했고요. 좌측을 보시면 뷰를 이렇게 크롭해서 자르긴 자를 건데 이 영역은 보지 않겠다. 그냥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자, 뷰 영역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인면도 두 개 됐고요. 자, 이제 인면도 2번에다가 뷰에 추가를 해주시고 자, 3번과 A 4번 이렇게 확인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이름을 안 바꿨는데 여기 볼까요? 시트 여기입니다. 자, 이거를 이 뷰포트 자체를 선택하신 다음에요. 인면도 이거를 바꿔주시면은 그러면 정면도 이렇게 바꿔주시면 오른쪽에 인면도에서 이름이 같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여기서 뷰가 이름이 잘못되어 있으면 바꿔주시면 되겠죠. 측면도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인면도 2번 똑같이 이렇게 이거는 배면도고요. 여기는 이렇게 줄일게요 먼저. 그리고 여기는 좌측면도 하고 좀 줄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우리가 이 심볼을 좀 내리고요. 요 범위를 좀 조정하고요. 그리고 이거 좀 줄이고요. 밑에도 한번 좀 더 줄여보도록 하고 여기는 좀 줄이고요. 정리를 했고 자, 바깥에 허공에 더블 클릭 그렇게 나오시면 되고 이걸 원하는 위치에다가 배치하시고 이거 이렇게 옮기시면 되고요. 여기도 더블 클릭하셔서 내리겠습니다. 내리고요. 여기 당기고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올리고요. 자, 이제 됐죠?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이거 선택해서 이렇게 배치하시고 그리고 자, 다시 선택 해제한 다음에 이것만 선택하시고 이렇게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시 이거 두 개 클릭하셔가지고 왼쪽에 자르기 영역은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자르기 영역이 이제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인면에 이렇게 레벨이 겹쳐 있죠?
땡 당겨가지고 엘보 추가 눌러서 꺾어줍니다. 꺾어주셔야 돼요. 자, 꺾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허공에 두 번 클릭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가셔서 이런 데도 하나씩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허공에 더블 클릭. 다 했습니다. 이제 윗면도 여기도 들어와서 더블 클릭해서 하나씩 수정하는 겁니다. 허공에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고 여기서 GL 선택해서 엘보. 이거는 뷰마다 좀 해주시긴 해야 됩니다. 무조건 일단 겹쳐 있을 거거든요. 아니면 그 나중에 제가 이것도 모듈 강의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런 그 심볼 있죠. GL은 약간 삼각형 헤드가 아니라 다른 심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GL 같은 경우는 아래로 데이터가 보이고, 자, 위에 있는 이런 애들은 위쪽에 데이터가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것들을 하나씩 올릴 거니까요. 그때 나중에 좀 참고를 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의 프로세스를 잘 밟아 나가실 수 있도록 좀 구성을 해봤고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시트까지 끝나면 사실상 우리 할 수 있는 거 다 끝났습니다. 자, 여기 평면도 넣었고 시트에 다 넣어본 거예요. 이게 이제 최종 도면입니다. 그렇게 가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누락되어 있는 것도 있죠. 이제 개요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계획도라든지 창호 보호도, 창호 일람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은 이제 추가적인 제가 각각의 그 창호 일람표는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창호 부호도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씩 여기 이 모델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현재 이 건물을 하나 빨리 우리가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밟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모델을 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모델링하는 것들과 디테일하게 도면화하는 부분들, 그리고 데이터를 관리를 해서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들, 그리고 공사에 활용하는 부분들,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들을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잘 수행하실 수 있도록 좀 최대한 모듈 강의를 좀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여기까지라도 충분히 빨리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디테일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도 정리해 나가면서 모델을 제대로 완성을 좀 시켜보도록 할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업을 어떻게든 빨리 진행하려고 좀 하다 보니 좀 누락된 것들, 좀 부정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창호도 내가 원하는 걸로 바꿀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구도 내가 그냥 모델링해서 만들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 이 강의를 다 들으시고 나면 프로젝트를 이제 스타트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스타트를 하셔서 기본적으로 제일 소요가 많이 되는 그 과정이 이런 그 벽체 구획에서 계획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제일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하시면서 빨리빨리 설계를 해 나가시면서 그 부분적으로 뭔가 이제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생긴다. 자, 그러면 그때 추가적으로 모델링을 좀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추가적으로 제가 그 모듈 강의를 올린 거를 이제 참고를 하시고, 아니면 구글링을 하신다든지 조금씩 하나씩 저한테 질문을 해주신다든지 하셔가지고 그런 이제 그 문제 해결 과정들을 하나하나씩 밟아 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부분부터는 뭔가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거를 다 공부를 다 하고 모든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마스터를 하고 프로젝트를 하신다면 아무리 해도 제대로 그 프로젝트 시작이 안 되실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 이 모델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 사용한 도구들이 지금 건축 탭에서도 벽, 문, 창, 구성 요소 간단하게 했고요. 기둥, 지붕 안 썼고 천장, 바닥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커튼 시스템 안 썼고요. 커튼널, 멀련하고 커튼 그리드 정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계단 했고요. 이게 두 개 안 썼죠. 입체 문자 안 썼고 모델선 지금 당장 안 썼고요. 그루브는 했고요. 룸 썼고 이 그 개구부도 이제 면별로 하는 개구부 이런 거 한번 해봤고 나머지 거 안 썼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작업 기준면 이런 걸 썼죠.
그래서 건축 탭에 있는 거 위주로 거의 사용을 다 하면은 구조 탭에는 사실 건축 탭에 있던 그 기둥 같은 경우도 구조 기둥 여기 있잖아요. 구조 탭은 보호를 사용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들 독립기초 말고는 여기에 거의 사용한 게 없습니다. 스틸은 전혀 없고요. 프리캐스트 전혀 없고 시스템 전혀 없었습니다. 위생기구 말고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삽입에서도 쭉 보시면은 그 패밀리 로드 하는 거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주석이요. 주석 정렬 치수 지정점 레벨 그리고 지정점 좌표도 안 했고 그리고 문자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렸고 그리고 태그인데 모든 항목 룸 태그나 이런 것들을 여기 태그에서 하는 거거든요. 재료 태그 해봤고요. 나머지 태그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 키노트 안 했죠. 보강 철근도 안 했습니다. 다른 것들 안 했습니다. 해석 전혀 안 했고요. 메스 작업엔 대지에서 우리가 메스로 뭔가를 한 건 없죠. 지형 솔리드 했는데 지형 솔리드도 단순화시켜서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대지 경계선 했고요. 거의 사용을 안 했죠. 공동 작업에서 공동으로 작업한 게 아니죠. 넘어가면 뷰에서 가시성 그래픽 주로 봤고요. 뷰 템플릿 해봤고요. 필터 안 썼고 이건 썼고요. 은선 이런 것들 안 했습니다. 렌더링도 지금 안 돌렸죠. 프로젝트 진행하실 때 렌더링 뭐 크게 의미는 없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평면도 만들고 인면도 만들었고요. 단면도 만들었습니다. 나머지 3D 뷰 봤고요. 자, 이런 건 처음에 어떤 방식으로 이 뷰를 제어해야 되는지 그 설명드린다고 만들었던 거고 캔버스 테마 이런 거 해봤고요. 관리에서 재료 만들 때 좀 해봤고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사용을 안 했습니다. 매개 변수 개념 아직 안 했죠. 그리고 추가 설정에서 우리가 선 스타일, 선 두께 이 정도는 주석에서 화살촉 정도는 했습니다. 거의 사용 안 했습니다. 여기 거의 없죠. 에드인은 아니고 수정에서 우리가 주로 결합과 절단, 코핑 같은 거 안 했고요. 이제 벽 결합, 보호도 뭐 결합 어떻게 하는지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건 주로 철골에서 많이 해당되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 이런 것들 그리고 복사, 정렬, 대칭 이거 안 했습니다. 이거는 보시면은 캐드를 조금이라도 하셨으면은 그냥 쉽게 하실 거고요. 안 하셨어도 그냥 이거 보시면서 가만히 올려두시면은 어떻게 만드는지 그냥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서 이게 뭐지 하고 보시는 거죠. 분할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그 캐드로 봤을 때 브레이크인데 이것도 그냥 보시면 됩니다. 뭘 잘라내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측정 그룹 했고요. 자 여기 이런 부품이나 조합을 하시면은 나중에 창호 일람표 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품을 하시면은 나중에 우리가 구조 그 평면도에서 그 구조 부호를 표시를 하고 세부적으로 쪼갤 때 그때 좀 사용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물량 산출할 때 부품이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들 몇 개 사용 안 하고도 지금 우리 기본적인 기본 도면은 다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 특별하게 추가를 많이 안 하셔도 나머지 도면들도 거의 다 이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하나하나를 다 보셨는데 그거를 좀 자주자주 쓰는 것들은 거의 대다수가 몇 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몇 개 없는 것들을 나중에 우리가 보시면은 뷰에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있거든요. 키보드 단축키라고 있습니다. 단축키 들어가시면은 여기 단축키에서 여기 보시면은 어떤 경로에 제가 위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우리 도구가 어떤 경로에 있고 그 도구의 이름이 뭔지 보시고 솔리드 돌출을 만들겠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뭐 솔리드 익스트루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시면은 한글로 제가 솔리드 돌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솔리드 이렇게 아니면 솔리드 돌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한글로도 지정을 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영어로도 시옷 디귿 치읓 이렇게 해가지고 TC 저는 이제 자음으로만 보통 단축키를 설정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하시면은 자 이거를 우리가 명령을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제가 그런 식으로 많이 벽은 어떻게 했냐면요. 비읍, 기역, 치읓 이렇게 했죠. 그러면 비읍, 기역, 치읓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 명령이 실행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시옷, 시옷, 시옷이 있고요. 기역, 디귿, 치읓 이거는 아리씨 해가지고 한 거고. 자 그러면 제가 시옷, 시옷, 시옷 하면 선이 이게 선택되는 거였고요. 아리씨 하면 이게 선택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아리씨로 할 건지 이렇게 할 건지 일단은 벽이란 도구를 단축키로 이렇게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아리씨 해가지고 사각형으로 해서 그리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단축키를 설정을 하시면 위치를 잘 파악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하나 이제 사용했던 도구들을 다시 이렇게 가시면서 익숙해지시면은 이거를 점차 단축키를 설정을 해서 단축키로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단축키로 거의 저는 작업을 다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정렬 치수 이렇게 하시면 되고 기준 설정에서 기준면 선택하는 것들 기준 택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기준면 선택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완성된 거 요거 다음 영상에서는 이 각각의 도면들을 우리가 실제로 CAD로 내보낼 때 이렇게 내보내줘야 되고요. 지금 색깔이 다 먹어져 있는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PDF 파일로 출력을 하면 이 색깔이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흑백으로 출력하는 방법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이 마지막이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